자, 오늘은 신형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뒷면도 앞면도 말이 좀 많았는데 앞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이 헤드라이트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뭐 많이 손을 대는지 안 대는지는 뭐 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비주얼로는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일라이트가 있고 그 위에 헤드라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드라이트 위에, 그러니까 데일라이트가 헤드라이트 밑으로 가면서 뭔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헤드라이트가 위에 있다 보니까 약간 붕 떠 보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밑으로 깔리고 데일라이트가 위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낮고 와이드해 보이는,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자동차 디자인의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애초에 처음에 이 아이오닉 6가 이 디자인 될 때는 그 픽셀라이트라든지 레트로라든지 뭐 요런 감성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헤드라이트가 뭐 어찌저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막 썩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를 해서 출시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소나타 신형하고도 비슷하죠. 이 앞면이요. 그쵸? 네. 그 뭐 로보캅 느낌 난다고 해서 되게 신형 소나타는 디자인이 되게 이쁘다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뭐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면 후면부에 이제 스포일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 밑에, 그러니까 리어라이트 바로 위에, 그리고 이제 후면 창문에 하나 더 달려 있었거든요. 두 개가 이렇게 쇽쇽 있었는데, 뭐 공기 저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와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작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스포일러를 두 개를 만들었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진짜 이게 디자인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난하면 괜찮은데 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꽂히고, 그게 이제 조금 보기가 어려우면 계속 이렇게 도마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매끈해졌어요. 없으니까 저는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이제 리어 스포일러 요 한 개 하나마저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공기 저항이라든지 와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솟아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완전히 포르쉐인데, 그쵸? 아무튼 초기 모델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약간 포르쉐 후면과 닮았다는 얘기가 많았죠. 아무튼 이거는 이따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고, 자, 측면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측면이 아까 보였던 부분, 그쵸? 측면은 뭐 그렇게 달라진 점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 쉐입 자체가 바뀌어서 나온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에 얘기했던 EV4하고도 좀 사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앞본이 짧고, 그리고 뒤에 트렁크 부분 패스트백 형태로 쭉 가는데 트렁크 공간을 빼야 되다 보니까 이 뒷바퀴와 범퍼 사이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측면에서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막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6에서는 N9하고 N 모델의 뭔가 후면에서 많은 변화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공된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은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작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이 N9과 N을 보면, 이게 N9이죠? 여기 뒤에 후면 보인다. 자,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뭔가 컬러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스포티한 범퍼 이런 것들이 이 그 뒤에 길어진 트렁크의 어떤 늘어지는 느낌을 조금 상쇄시켜주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여기에 되게 뭔가 현란하게 막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전적인 실루엣을 보기 전에 이런 디테일감을 눈에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같은 계열의 컬러가 있는 기본 모델보다는 훨씬 더 날렵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본 쉐입은 바꿀 수는 없죠. 네, 바꿀 수는 없으니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더 이 스포티하고 세련된 느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게 정말 노력의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쉐입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기본 범퍼와 컬러만으로 뭔가 변화를 준다는 거는 저는 뭐 현대 디자인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완전 뒷면도 있을 텐데. 여기 보이네요. 그죠? 완전 블랙 유광을 넣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포인트로 작고 조그만 이런 점 같은 라이트들을, 이것도 되게 감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스포티해 보이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 뒷모습에 신경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쉐입 자체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스트백 형태에서 더 벗어나서 완전히 유선형으로 싹 둥그렇게 빠지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 뾰족 나온 스포일러 빼면 완전히 이렇게 곡선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르쉐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측면을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앞본이 짧고 뒤에 부분이 길어지면서 패스트백 형태로 쫙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만 이렇게 가려서 봤을 때는 이 EV 3G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 앞보닛이 긴 형태의 스포츠 감성이 느껴지는 자동차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뭔가 괴리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빠지는 뒷라인은 이런 스포츠 세단 혹은 투도어, 뭔가 이렇게 긴 보닛이 보여지는 쉐입이어야 조금 더 안정감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선형인데 앞이 약간 뭉툭할 수밖에 없죠. 짧은 건 짧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날렵해 보이면서 뭔가 뚱뚱해 보이고 뭔가 이런 느낌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스포츠카 같네, 뭐 날렵해 보이네, 뭐 이런 키워드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얘기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결국에 아이오닉 6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뒷좌석 헤드룸이 지금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쫙 빠지지 못해요. 쫙 빠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주면 참 날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트렁크 공간하고 뒷좌석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작아지거든요.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늘린 거예요. 이게 없었을 때랑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그런 균형감이 물론 이게 스포츠 세단은 아니죠. 패밀리 세단이 주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데코나 컬러감으로 달래서 나온 이 N9과 N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인, 이런 유선으로 쭉 빠지는 라인들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향후에 나올지도 모르는 이 고급 라인에 해당되는
제네시스 뭐 쿠페 라인, 스포츠 세단 라인이라든지 뭔가 공간적으로 손해볼 수 있겠지만 한층 더 여러 가지 형태로 고급감을 살린 그런 자동차 차체로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날렵한 디자인에 해당되는 느낌이라는 거는 사실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공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쉐입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